실무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를 쭉 점검을 하면서 정부 합동 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이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그걸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의 선배이자 여성 청소년과장을 거치시면서 지금의 여성 청소년 경찰 체계를 만드신 우리 이금영 교수님, 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방금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데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통찰력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의 고민과도 같이 흡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과 같이 고생해 주신 우리 아보전의 우리 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얼굴들이 선하시고 또 현장에서 저희 경찰과 또는 아보전과 각종 시민단체들과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밝고 이 문제 또한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거 2011년도에 학교폭력이 대구에서 12월 20일 날 학생이 자살하면서 시작됐던 사회를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문제를 또 저희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불과 2016년, 2015년 몇 년 사이에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1%에서 0.95%로 10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처럼 오늘 이런 토론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되고 아동학대의 근절이 되는 원년이 됐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더불어 2014년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에 이런 강력 사건화된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기관 중 하나로서 국민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부터 또 저희 경찰부터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모두가 나서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내용 원고로 있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장 점검 저희들이 하면서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지난 12월 20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3월 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참 우리 사회에 아픈 가정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1년에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이 22만 건입니다. 22만 건의 가정폭력 중에 대부분 이제 아내 여성분들이 맞으신 경우들이 많으시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들어가면 과연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안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해보고 있습니다. 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해야 할 것은 역시 가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정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다행히 최근에 복지부, 여가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 교육도 이렇게 한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역시 아동학대 대책이라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방이 돼야 되고 사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대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법적 잣대는 그 차후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복지행정 차원에서 이것들이 끌고 나가면서 사법기관이 거기서 같이 힘을 보태는 어떤 그런 체제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아까 아버지는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학대 정책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의 컨트롤 타워는 잘 돼 있지만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과연 예산과 법과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이 국민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 경찰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발제하신 이수정 교수님께서 독일의 예방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정폭력, 아동학대 결국 해결의 키는 지역사회다.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진단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 아마 그런 출발점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각 단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현장의 법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원고는 좋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법률 제도들도 결국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의 초동조치에 가서 이러한 가해하는 그 부모 또는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들이 법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책에서 법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막 경찰관을 때리거나 아보전 직원을 때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방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껏 해봤자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인데 이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특히 아보전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들도 많이 보이고요. 보호조치 관련해서 어떤 긴급 임시 조치를 무시했을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아동을 학대하고 또 강력 사건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모들이 500만 원 과태료 정도를 무시하고 그걸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법이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그런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또 신고 의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례법을 제정할 때 일부 착오로 누락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3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의무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원고에 좀 남아 있으니 같이 저희들도 참고하고 또 관련 기능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찰은 뭘 했고 앞으로 뭘 하려는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만 건의 가정폭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 4월 20일 날 학대 전담 경찰관을 발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대 전담 경찰관은 1,050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 한 350여 명 규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학대 전담 경찰관들은 112 신고로 들어온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노인학대 부분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문화, 한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112 신고 들어온 부분들을 다음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오후쯤이면 집에 한 번씩 가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후 관리가 되고 솔루션을 팀을 가동해서 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팀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아오전, 그다음에 전국의 교사 1366 해바라기 센터, 가폭 상담소 계시는 한 2천여 분을 대상으로 과연 경찰과 현장에서 협업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드렸더니 상당히 협업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학대 전담 경찰관과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 체계의 어떤 중요성은 이것이 거꾸로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한 사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미한 사건, 여기 보니까 우리 이명숙 변호사께서 써놓으신 원고를 보니까 중요한 강력 사건은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정작 사소한 방임, 아까 우리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임, 교육적 방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결국 아동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맞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복지행정 차원과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솔루션 팀이 가동이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광주에서 한 가정에서 10남매를 키우면서 7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한 직후에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했지만 결국은 그 가정 내를 보니까 학교에 가지 못한 큰 딸이 애들을 가르쳐서 정상의 발육 상태인 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한글도 알고 그렇더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바로 솔루션 팀을 가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는 학교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솔루션 팀들은 제가 봤을 땐 지역사회 중심,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가임사무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 솔루션 팀이 가동이 되고 거기에 경찰과 아보전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갔을 때 진정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사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이금영 우리 사회일보인 저장님께서 그런 툴을 많이 이렇게 저희 경찰에 도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오늘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더 그것들이 밝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 경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